early enlightenment가 이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초기부터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이거는 보존 얘는 보전 살짝 다릅니다. 얘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밀접하게. 그러니까 계몽주의 초기부터 보존과 보전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대요. 자, taken 여겨지는 이런 과거 분사죠. synonyms는 동의어고요. 동의어로 여겨지는 그들의 의미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시스템을 insofar as possible in its present state 현재 상태 그대로 가능한 한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가능한 한 insofar as는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지금까지 그렇게 보세요. 현재의 상태로 가능한 한 옛날의 물건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그들의 의미는 여기서는 얘하고 얘 둘 다 한꺼번에 지칭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의 의미는 물건이나 시스템을 가능한 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딨어? to maintain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것 보호하는 겁니다. 변화에서 usually for contemplation은 뭐죠? 원래 숙고, 심사숙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contemplation 예, 주시라고 나와 있네. 원래는 심사숙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주시 그럼 주시는 뭐 쳐다보는 거고 research는 연구고 display는 전시고 perhaps for use 사용입니다. 이걸 위해서 변화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게 얘네들의 의미야. 맞죠? 그러니까 거의 동의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얘들의 의미는 유지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시스템을 가능한 한 현재 상태로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보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distinguish their activities from preservation 이게 보존과 자신들의 어떤 행동들을 구별하는 이게 distinguish가 구별하다잖아. 이러한 보전주의자들은 강조합니다. 보전의 복원의 측면. 여러분 복원이 뭐죠? 이미 망가져 있는 것을 살짝 고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유물을 어디가 깨져 있으면 그걸 살짝 고치는 거. 맞죠? 이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복원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자, 보전주의자들에게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복원하는 거. 됐어요? 자, restoring 이 설명하고 있죠. 부연 설명합니다. 역사적인 악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페인팅 그림이라든지 또는 공룡 화석이겠죠. 맞습니까? 공룡을 화석을 살을 입히는 거 있잖아. 됐지? 또는요 생태계까지도 맞아요. 이거를 복원하는 거란 말이야. 고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손을 대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게 보전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acknowledge 인정합니다. 변화를요. 하지만 try to manage it in order to prolong a desired state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상태를 prolong이 뭐죠? 연장하다, 늘리다란 뜻이에요.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변화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해. 변화하는 거야. 근데 왜 변화시키냐면 원하는 상태의 어떤 것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고. 됐지? 망가져 있는 얘를 수명을 조금 늘리거나 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야. 되셨어요? 그런데 자, preservationist는 누구죠? 보존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얘는 그대로 간직한다 그랬죠. 보존주의자들.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컨저베이셔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부를 수도 있대요. 부른다라고 명확한 게 아니라 메이가 들어가서 부를 수도 있어. 보존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보전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여기입니다. Think of ASB 나왔죠? 맞죠? Think of ASB예요. 여기답니다. 이거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죠? 보호자들로 여겨요. 오케이? 떡볶이 맛있었어? 자, 그들은 때때로 비난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들은 보전주의자를 비난해요. 왜요? 세팅, 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둔 것에 대해서 비난해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까? yield or harvest or use야. yield라는 것은 뭐죠? 만드는 거예요. harvest는 수확하는 거예요. 또는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rather than interfering as minimally as possible. 여기서 interfere는 간섭하는 거거든요. 간섭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물이나 이런 것을 간섭하기보다는 사용에 신경을 쓰고 만들어내는 데 신경을 쓰고 얘들을 거두어 들이는데 우선순위,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왜 뒀어? 라고 비난한다고. 됐지? 야, 보전주의자 니네들 왜 그걸 자꾸 건드려? 이거야. 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간섭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맞죠? rather than interfering as minimally as possible in order to preserve. 자,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원래의 물체나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걷어들이려고 하고 생산하려고 하는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단 말입니다. 맞죠? They would do. 여기서는 뭔데요? 이거는 보존주의자들이란 말이야. 보존. 컨저베이셔니스트들이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시스템이나 물건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려고 하는데 맞죠? 이 컨저베이셔니스트들 니네들은 왜 자꾸 얘네들을 만들고 생산하고 수확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니? 라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존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선호합니다. 누가 또 온도 낮췄냐? 자, 뭘 선호합니까? 역사적인 악기를 발견된 대로 됐어요? 얘를 간직하는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자, deteriorated state. 여기서는요, 손상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손상된 채로 발견이 돼도 원래 그대로의 형태, 그쵸? 역사적인 어떤 악기가 있는데 얘네들을 발견된 대로 유지하는 걸 선호한단 말이지. 됐어요? 뭘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복원하거나 수리하거나 그것을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해서 얘를 복원하거나 수리하거나 하기보다는. 자, rather than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어째서 그러냐면 얘 때문이죠. 이렇게. 그쵸? 병렬시킨 겁니다. 참, 그리고 우리 21번 요거 다시 설명드려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그대로 써도 됩니다. 뭐라 그러셨는데? 그 약간 샌들이 협의했는데 안낼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자,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전주의자와 보존주의자의 차이. 보존은 그대로 맞습니까? 보존은 복원과 수리 이거 하는 거 이해하셨죠? 네.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오케이, 계속 갑니다. 32번 갈게요.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의미 전달에 관한 글이 나가겠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의미 전달이에요. 비언어적 신호라는 것은 제스처 같은 걸 뜻해요. 이해하셨죠? 몸짓 같은 거. 자, 가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화자들, 스피커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put everything that's important to them,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말로 옮기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말로 옮기지 않아요. 됐죠? everything은 단수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that is라고 받아요. 되셨어요? 여러분 뭔지 알죠? 자, 중요한, 그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말로 옮기지 않아요. 됐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자주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관찰함으로써, 맞죠? 그들의 비언어적 행동을 뭐와 같은, 어디에서의 변화입니까? 목소리라든지, 볼륨은 뭐죠? 목소리의 크기, 맞죠? 톤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아이 컨택트라든지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또는 제스처와 같은, 맞죠? 이 안에서의 변화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의 행동들을, 목소리의 크기를, 됐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우리가 그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냐? 계속 갑니다. 자, as it is easy,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잘못 해석하기가 쉽죠. 오해하기가 쉽다고요. 이런 비언어적 행동을 오해하기가 쉽지, 잘못 오해하기가. 그래서 효율적인 청취자는, 효과적인 청취자들은요, 말로 확인합니다. 그들의 해석을요. 뭐에 대한 해석이죠?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전달, 커뮤니케이션 전달이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받아도 돼요. 비언어적인 전달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셨어요? 이런 것들을, 오케이? 말로 물어서 확인합니다. 자신들의 해석이 맞는지. 됐어? 자, question as simple as do your nose indicate a yes vote? 이거는 찬성이란 뜻이고요. yes vote는 찬성 투표. 찬성이에요, 찬성. 자, 오케이. 어떤 질문이죠? 단순한 질문입니다. as A, as B잖아요. B만큼 단순한. 맞죠? 자,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의 끄덕임이 indicate, 나타내느냐, 시사하다, 암시하다, 그쵸? 맞죠, 여러분들? 암시하느냐, 찬성을 암시합니까? 라고 말로 물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말하는 분이 끄덕이신 거는 찬성을 뜻하나요? 이렇게 말로 확인한다고. verbally confirm한다. 이해하셨어? 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그마치 주어고 can make sure,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절을. 오케이?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대절을. 모든 사람이 everyone is on the same wavelength. 자, 요거는 be on the same wavelength라는 것은 관용 표현이에요. 같은 이해를 공유한다. 그렇게. 어이구. 죄송해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안 빠른데요. 자, 어디 적었어 안 적었어 그러면? 아니 적긴 적었는데 못 자, 이 글의 내용이 뭔데 지금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봐라 이거 아니야. 쌤이 어? 쌤이 비언어적 써도 뭐예요? 지금 너무 빠른데 지금. 지금 빠르신 게 맞습니까? 우리 다시 봐 그럼.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말로 옮기지 않는다. 됐어 이건? 자, everything이 단수라서 이렇게 쓴다. 그 다음 아주 자주 학교에서 수업 안 나가지? 네. 그러니까 빠르게 느껴지죠. 당신께서는 이해할 수 있다. 네, 이해를 말하는 못하는 게 사람. 아니고 필기로 빠르다. 자, 그러면 정리만 하고 가자.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이거를 관찰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보컬 톤, 목소리 높이, 아이 컨택트, 표정, 제스처 이런 거를 좀 잘 관찰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자, 굉장히 오해하기 쉽단 말이지. 비언어적인 행동 이게 계속 나오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효과적인 청취자는 말로 확인한다고. 그들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쵸?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전달에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끄덕임이 yes, vote, 찬성을 나타내나요? 라는 것과 같은 단순한 질문이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해를 공유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질문을 던지면 말하는 사람이 대답을 할 거야. 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잖아. 그치? 그래서 당신의 끄덕임이 찬성을 뜻합니까? 라는 질문 같은 것을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만약에 as non-verbal research indicates 이 non-verbal이 뭐냐면 비언어적 행위에 관한 연구야 얘들아. 비언어적 연구가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연구가 나타내듯이 as가 뭐뭐 하듯이니까. 됐어? 아우 추워. 잠깐 껐다 키자. 자, 다시요. 이 non-verbal research가 나타내는 것처럼 절반 이상의 다 썼니? 나타내는 것처럼 만일 여기 if가 있어. 절반 이상의 스피커의 의미가 전달된다면 비언어적으로 전달된다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죠? 말 50% 비언어적인 막 이런 걸로 전달한단 말이야.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머지 50%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지? 자, 우리는 놓치게 된다고. 말이 50%고 비언어적 행동이나 제스처로 50%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고요. 중요한 정보를. 만일 우리가 뭐 하면? 실패하면. 됐지? 드러내는데 실패한다면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실패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어? 제대로 못 드러낸다면이란 얘기야.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면, 즉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됐죠? 많은 정보를 우리는 놓치게 된다고. 그치? 말이 50이고 비언어적 정보 전달이 50인데 이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려. 그러면 다 이해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심지어 프로이드 로봇 누구야? 로버트 프로이드 맞을 건. 그 정신 분석학 심리학의 그 심리학 철학자,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것처럼 대절을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He that has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이렇게. 자, he는요. 사람은 that으로 또는 who로 꾸밀 수도 있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convince himself,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 대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확신할 수, 납득시킬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 어떤 모터는요 인간을 뜻해요. 모터.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니까 여기 모터 인간이라고 돼 있죠. 자, 그 어떤 인간도요 비밀을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은연중에 자기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오케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맞죠? 어떤 비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튀어나오거든. 됐어? 이해하셨어? 자, 그의 입술이 are silent, 침묵을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죠. 됐죠? 입은 닫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non-verbal behavior로 이런 걸 드러낸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채터라는 건 이야기하다잖아요. 자신의 손끝으로. 됐죠? 손끝으로 뭔가를 나타낸다. 이게 뭔 뜻이야? 손끝으로. non-verbal behavior. 이해하셨죠? 손끝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betrayal, ooze. 이런 betrayal, 원래 배신이거든, 얘가. 배신인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보고 있어요. 뭐냐? 누설. 속마음 표출이래요. 이걸 우리 애들이 어떻게 알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안 집어넣었어요. 맞죠? 맞죠? 얘는요, ooze out.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모든 모공으로부터. 모공은 여러분들 여기 피부에 있는 구멍 있잖아. 그게 모공이잖아. 맞지? 그 모든 모공에서 그 어떤 누설이나 속마음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non-verbal behavior로 속마음이 다 나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밑줄로 낼 수도 있다. 그 뭐예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 no wonder 나오면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는 로버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마저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야, 네가 눈이 있고 네가 귀가 있잖아. 그럼 넌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튀어나와 이거야. 됐어? 손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비밀이나 속마음, 누설이 모든 모공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no wonder는 무엇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that이 있어야 돼요. that자라는 것은 당연하다. 자, no wonder that it is difficult.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됐죠? 여러분, for 명사 나왔어요. to 부정사 나왔어요. 진짜 많이 하죠? it for to. 보입니까? 징글징글한 뜻을 많이 들었죠? 징글징글한 정도로. 여기서 it이 가주어고, for 명사는 뭐고? 의미상의 주어고, to 부정사는 뭐고? 진주어죠. 의미상의 동사이면서 진주어.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케이? 숨기는 거. 그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왜? non-verbal behavior로 다 나타나거든. 전화 통화할 때는요, 속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face to face 그룹 디스커션은 뭐죠? 직접 대면 토론할 때는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란이처럼 촉이 좋은 사람한테 남자친구가 구라치다가는 바로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야. 우리 마누라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 나 촉 좋은 거 알지? 좋긴 뭘 좋아. 로또 번호도 못 맞추면서. 아무튼 간에 자, 무엇은 당연하다. It is difficult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대면 토론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 non-verbal behavior로 다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 다 적으셨어요? 오케이. 충분히. 8시 반에 가나요? 네. 왜요? 자, 33번. 오늘 35번까지만 할게요. 감정에 의한 시각의 왜곡. 속도가 좀 빠르긴 한가 보다. 자, 별거 아닌데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기분이 좋을 땐 그냥 넘어가주고 그런 거 있죠? 그거랑 관련이 있는 글인가? 글쎄 모르겠어. 자, imagination은요, 기능해요. 인식이라는 것이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s.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 자, 인식이라는 것이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s. 어떤 것을, 물건이나 물체를 적극적으로 구별하지 못할 때, 오케이?
상상력이 계속해서 기능을 한대요. 자, 좀 기다리세요. 감정, 질병, 그리고 수면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감정, 질병, 수면의 경우에 이게 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의 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뭔가 감정에 복받쳐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맞죠? 우리 인식이 제대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때 상상력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한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 진짜로요? 자, 해석파. 이런 경우처럼 시각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상상력은 계속 기능한다고. 되셨어요? 잠을 자거나 아프거나 또 어떤 감정이 복받쳐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상을 인식을 못해, 구별을 못하는데 그때에도 상상력은 기능합니다. 됐지? 됐어? 응. 감정은 자, dispose one, dispose A to B 이게 관용어래요. A가 B 하도록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감정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도록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도록 합니까? 올바른 방식이야? 왜곡된 방식이야? 왜곡된 방식으로. 일단 필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감정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한다. 됐냐? 되셨죠? 자, 그래서 카우벌드는 누구예요? 겁쟁이의 인식의 성향은 겁쟁이가 인식하는 성향. 됐죠?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의 기질. 이것도 성향이죠. 오케이? 그의 기질. 자, 두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그의 성향. 이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쟁이의 인식은요, 자신이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겁쟁이는 자기가 뭔가를 두려워했었던 그 경험,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겁쟁이의 인식은 자기가 뭔가를 두려워했어. 그리고 그 두려운 경험 때문에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고. 됐지? 강아지를 되게 예뻐했는데 심하게 물렸어. 그러면 그 개를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경험, 두려움의 경험, 이것 때문에 겁쟁이는 인식을 하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 되셨어요? 연인의 경험, 연인의 기대, 연인의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대는 영향을 받는데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이게 왜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욕망에 영향을 받아. 욕망은 뭐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거야. 되셨죠? 얘네들의 기대는 욕구나 욕망.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커플 팔찌를 맞추고 싶어. 이게 욕망이잖아. 이해하셨어? 그러면 알바를 껴서 내가 팔찌를 사야지.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연인의 기대는 이런 하고자 하는 것, 욕망, 욕구, 원하는 것, 이렇게 보세요. 이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인정하고 가야 돼.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돼. 왜?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나왔으므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내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겁쟁이는 과거에 두려움의 경험, 이러한 성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쉽고, 연인의 기대는 자, 욕망이나 욕구, 하고자 하는 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 작은 유사성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인식된 대상과 the thing, 것이에요. 것. 어떤 것이죠? 누군가가 보기를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사이에
작은 유사성. 됐죠? 자, 아주 사소한 유사성이 있단 말입니다. 인식된 물체하고 내가 보기를 기대했던 것 사이에 사소한 유사성이 이끌어낸다. 미스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죠? 잘못된 확인. 무엇에 인지된 물체를 바로 그 것으로. 그죠? 그것은 뭔데요? 내가 보고자 했던 것. 이해하셨지? 뭐 쉽게 예를 들면 일단 쓰세요. 자, 쉽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 썼나요? 여러분들이요, 그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급해. 그럼 보통 여러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휴게소가 필요하죠. 휴게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나이프 그리고 포크 이런 거 그려져 있다고 치자고. 근데 내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으니까 똑같이 파란 바탕인데, 자, 주유소, 기름 넣는 주유소라고 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기름 넣는 이런 표시가 있다고 치자. 그 비슷하게 생기면 휴게실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조금만 비슷해도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주유소 표지를 보고 휴게소로 잘못 이해를 한단 말이지. 아주 작은 유사성만 있어도 우리는 인식된 그 물체가 바로 그 물체다라고 잘못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유사성만으로도. 제 설명 이해하나요? 인식된 대상과 내가 보고자 기대하는 그거, 내가 보고자 기대하는 바로 그거, 맞죠? 얘네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유사성이 잘못된 확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인식된 물체를 바로 그것으로. 됐죠? 이해하셨어요? 자, 겁장이는 적을 봐요. 너무 무서우니까 겁장이는 사방팔방에 다가오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하셨어? 내 앞에 있는 저 개가 나의 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Lover sees the objects of desire everywhere. 연인들은 본단 말이에요. 물체를.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런 물체를 어디서든 본단 말입니다. 됐죠? 여자친구한테 내가 목걸이를 사주고 싶어. 그러면 사방팔방이 보석상이 보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거리에는 왜 이렇게 보석상이 많아? 주얼리샵이 왜 이렇게 많아? 사실 늘 걸어다니는 거리였는데 거기 한 두세 개 있었거든? 그쵸? 근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목걸이를 사주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 내 눈에는 그 보석상들만 보이는 거야. 저기도 팔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유사성이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정에 관한 얘기를 지금 쭉 하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겁장이가 느끼는 그 두려움, 감정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욕구, 욕망, 감정 맞아요? 네, 맞아요. 이모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the more affected one is에서 더 영향을 받을수록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저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받을수록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The less similarity, 아주 작은 그런 유사성이 요구돼요. For the thing to appear, 어떠한 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유사성만 있어도 된다. 작은 유사성만 있어도 우리는 잘못 보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감정이란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 겁쟁이가 느끼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욕구나 욕망. 되셨죠? 뭔가를 사주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됐어요? 그럼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유사성만으로도 유사성이 요구되는 거죠.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됐죠? 작은 유사성만 해도 우리가 물건을 다르게 잘못 인식한다 그랬잖아. 됐어요? 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 단어 외우고 해석 연습하시고 지금 분석 노트가 없는 상황이다. 맞냐? 그 다음에 워크북 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여러분 할 거 되게 많아. 진도가 여유있게 끝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잉. 알겠지? 그냥 진짜 서둘러서 시간 내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서인총고에 악나라는 뭐예요? 범위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오케이?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튼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이게 뭐예요? 인식기관이죠. 됐습니까? 중요 인식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단 말이에요. 비교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맞아요? 반면에가 되겠죠, 이거는. 중요한 인식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단 말이에요.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그런 반면에 감정은요. dispose A to B 또 나왔네요. 사람을 to discern. 이게 뭐예요? 구별하게 만든다죠. 분별하게 만든다지. 대상을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부정확하게. 부정확하게. 이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식기관은 제대로 기능한단 말이야. 하지만 감정이라는 녀석이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감정이란 단어를 놓치면 안 돼. 감정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을 부정확하게 구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the greater the emotional investment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감정적인 투자가 여기 is가 빠졌네요. is 더 클수록. 여러분 더 비교급은 제가 예전에 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 끝나려고 한다. 근데 동사가 없다 그럼 비동사 생략이다 생각하라 그랬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감정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할수록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is죠. 이것도 됐죠? 더 편향되다는 뜻이야. 한 사람의 인식은 더 편향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정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는 편향된 인식을 가져요. 필자의 주장인가요? 아닌가요? 주장 맞죠? 9번도 잘 읽어 두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각의 왜곡을 겪게 된다는 거. 제대로 된 분석을 분간을 못하게 된다는 거. 맞지? 네. 지금 맨날이랑 어떤 거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도 답을 보고 풀지 않을 때는요. 얘하고 얘가 헷갈렸어요. 인식된 유사성이 사라진다.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찾았어야지. 2번, 3번 두 개 가지고 고민했어야지. 3번에 지금 틀렸어요. 자, 두 가지가 고민된 건 맞아요? 2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고려했는데 고려했으면 2번 썼어야지 왜 3번 쓰죠? 자, 봐. 마음 들었어요. 이 글에 여러분들 역구성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니네가 작가라면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걸로 제목을 삼아서 글을 쓸래? 그러면 자, 인식된 유사성이 사라진다. 곧 사라진다. 얘가 나올 근거는 전혀 없다고요. 느낌이 그런 것 같지만 얘가 나올 근거는 없어요. 약간의 유사성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해요라는 2번이 딱 답이 되는 겁니다. 됐지?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개 가지고 고민했을 때 정답은 있어요. 2번하고 3번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2번을 쓰셨어야 되는 거라고. 3번은 사라진다라는 말이 나오기 좀 그렇잖아요. 유사성이 사라지는 게 왜 나오죠? 그치? 그럴 수 없어요. 맨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틀리는겨. 자, 34번. 이거가 정말 어려웠어요. 가보겠습니다. dependent 이게 뭐죠?
의존성. 그리고 shifting nature, 전환하는, 바뀌는 본질, 무엇의 예술품의 가치. 그러니까 예술품의 가치가 자꾸 바뀌거나 또 예술품의 가치가 무언가에 좀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다, 의존적이다. 예술품의 가치가 의존적이다. 그러면 의존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품의 상태가 지금 어디 금이가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 그림이 페인트가 벗겨졌냐 안 벗겨졌냐,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이냐, 이런 거 됐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의존성이에요. 그 다음 그 예술의 가치는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맞죠? 페인트 칠이 벗겨지지 않았으면 가격이 높고, 됐죠? 거기에 반 고흐라는 사인만 있어도 가격이 껑충 뛰는 거고, 맞지? 이러한 예술의 가치에 자꾸 가변적 본질, 의존적 본질, 그리고 삽입이 들어갔어요. is가 동사입니다. 예술작품 가치에 의존적이면서 가변적인 본질, 얘는 uppermost가 뭐죠?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uppermost란 단어가 be uppermost in the mind, 누구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한다 라는 뜻이래요. 오늘날의 예술 수집상, 예술을 수집하는 예술 수집상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한다 이겁니다. 야, 예술 수집할 때 그냥 수집하는 거 아니잖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이는데 그냥 사면 안 되잖아. 그쵸? 이 예술 작품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가격이 이만큼 뛸 거야. 이런 가격에서의 가변성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시장에서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됐습니까? 미술작품의 가치가 시장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이런 속성. 여기서 네이처를 속성으로 해석을 했네요. 이거는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예술 수집상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해야 돼요. 그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든 아니면 대표자로서 사든 어떤 기관, 어떤 조직에, 맞죠? 어떤 기관의 대표자로서 그 물건을 사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든, 됐죠? 내 돈 들여서 사든 아니면 기관의 대표자로서 그 물건을 사든 간에 예술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가장 마음속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얘예요. 됐죠? 예술의 가치는 가변적이다. 됐죠? 자, 예술 작품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뭘 획득하는 걸까요? A piece of art history. 예술의 역사의 일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산다,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내가 사는 거죠. 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28살 때 나가서 28살 먹은 사람이 내 앞에 그 소개팅 상대자로 와. 그러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28년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마음에 안 들면 커피 한 잔 시켜 처먹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적어도 식사 한 끼는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설령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오케이?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죠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잖아요. 가보자. 또는요, it is acquiring nothing. 아무것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예술 역사를 획득하는 것이든 아니면 빵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내가 습득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 그러면 그건 빵인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이 예술 작품을 알고 샀어. 그러면 예술 역사를 내가 사는 거고. 비욘드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야. 어떤 물체를 제외하고 personal enjoyment, 개인적인 즐거움에
어떤 그런 물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런 얘기죠. 빵인 거야. nothing인 거야. nothing. 자, 어떤 클래스, 어떤 것과 똑같은 것에 해당될까? 고양이나 기념품. 됐죠? 수버니어는 기념품이거든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를 사면서 개인적인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맞죠? 맞습니까? 기념품에 대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대상을 제외하고는 예술작품을 획득한다는 건 뭐 아니면 도인 거야. 예술 역사가 나한테 오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사는 거다, 이 말이지. 자, 비욘드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보면 골 때려요. 고양이나 기념품과 같은 부류의 개인적 즐거움의 대상을 제외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소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을 획득한다라는 건 예술의 역사를 획득하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에 해당돼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됐지? 네. 자, 예술 작품이 기념품일 수도 있잖아. 맞아? 네. 오케이? 이 고양이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술 작품 획득한다라는 건 예술의 역사를 내가 사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사는 거 그것에 해당하는데 이제 왜 그러는지 볼게. 여러분 이거 singing 노래로 해석하면 그냥 쳐 맞아야죠. signing 서명이에요. 서명. 체크라는 것은 수표예요.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수표 100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자, 자기 수표에 서명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술 작품의 가격을 치르는 거지. 예술 작품의 가격을 치를 때 예술 수집상은 확언한다라는 거예요. 확언이 뭐죠? 단언하는 거고 확신을 갖는 거죠. 맞죠? 자기 신념에, 자기 믿음에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 자, 이 미래의 예술 작품의 존재에 대한 자기 믿음을 확실히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오케이? 내가 이 작품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이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이 작품의 미래 존재에 대한 확신, 이거를 아주 단호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As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significant는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고 맞죠? 맞냐? 네. 중요한 이게 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지점으로서 예술에 의해서 획득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의미 전반적으로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맞는지 볼게요. 예, 전체로서 해석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말이 이해가 안 가. 숲에 서명함으로써 수집가는 미술 전체에 달성된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뭔 소리야? 자, 제가 소설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미술 작품 가격을 치룰 때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술 작품의 미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치? 자, 내가 이걸 구매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야. 예술 작품에 의해서 획득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 내가 이 작품을 구매한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야. 다시는 안 올 중요한 시기. 내가 1억에 샀어. 이야, 1억? 앞으로 이 가격은 오지 않아 이런 거. 네. 됐어요? 자, 전체로서 예술 작품에 의해서 획득된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예술 작품의 존재, 미래의 존재에도 있을 거라는 뭐가요? 예술 작품에 의해서 달성된 이 중요한 지점이 이 예술 작품의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즉, 이 가격 이상의 것이 예술 작품의 미래에도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이 작품을 살 때 이 가치,
그리고 나의 이 확신, 얘는 미래에도 있을 거다. 이 가격에 대한 확신과 이 작품에 대한 확신, 이거는 미래의 그 지점에도 있을 거다. 이거를 믿으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사는데 왜 산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 작품의 가치는 미래에도 존재할 거다. 이걸 믿으면서 산다고. 내가 오늘 사는 순간 예술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을 거야. 이걸 믿으면서 산다.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역사는요, 그러나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그리고 메리트가 뭐죠? 장점, 이점 이런 거죠.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얘는 뭔데요?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 맞습니까?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의 메리트는요, has at best는 어떤 뜻인데? 기껏해야 겨우 맞죠?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역사는 모든 것에 열려있다. 이건 뭔 뜻일까요? 내가 구매하는 예술작품이 어떤 것이든 그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거는 모든 것에 열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림이든 악기든 음악이든 모든 공책이든 항아리든 뭐든 간에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모든 것에 열려있어. 어떤 것이든 역사를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림을 사든 조각을 사든 얘네들의 선택된 그림과 조각의 장점은 기껏해야 validation, consensus는 합의이고 validation 원래 타당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보고 있어. 어디 있어? 확인. 이거를 확인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날의 합의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매한 그림과 조각의 값어치 됐죠? 이것은요 기껏해야 오늘날의 구매자와 판매자 됐어요? 이 사람들의 합의에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비싸면 안 샀을 것이다. 맞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예술작품이나 조각상들이 선택이 됐다 이거야. 기껏해야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워 그죠? 이러한 합의는요 all but이 뭐죠? all but, nothing but이라고요? 거의 almost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be displaced 무슨 말이에요? 대체될 것이다. 뭐가 확실하다? 대체될 것이 확실하다. 예술작품의 값어치나 예술작품에 내가 구매한 그림이나 조각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합의에 불과해. 오늘날의 합의. 그런데 이 합의는 대체될 거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됐지? 오케이.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여기서 others는 어떤 건데요? 다른 합의들을 뜻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과거에 다른 합의들이 그래 왔듯이 오늘 내가 그림이나 조각상을 구입했는데 이 선택된 그림이나 조각상의 장점은 오늘날의 합의에 지나지 않고 하지만 이 합의는 바뀔 것임에 틀림없고 다른 합의들이 지금까지 바뀌어 왔듯이 됐지? 자 내가 1억 줄게. 1억에 팔아. 아 싫어. 2억에 팔 거야. 아 이럼 1억 5천. 아 싫어. 1억 7천. 알았어 1억 7천. 이게 합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구매한 그림이나 조각상은 기껏해야 오늘날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데 이 합의된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지?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달라졌듯이 교통사고 합의도 똑같아 얘들아. 10년 전에는 그냥 사고 나면 2주 만에 전화 와서 100에 합의하시죠? 150에 합의하시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AI가 진단서를 첨부해 주세요. 요지를 하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졌고 투명해졌어 좀. 저는 아직 합의를 안 했거든요. 오케이? 아무튼 안 할 거예요. 정신적 어떤 일상생활에 미치는 이런 피해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거예요. 그것도 청구할 수 있대요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자다가 깹니다. 여기 통증 때문에.
진통제 먹어야지 선생님 버티고 그래. 나 지금 진통제 먹고 수업하는 거야. 어디가 아프냐면 팔이 쑤셔요. 막 쿡쿡 찌르는 것처럼 여기가. 미치게 운전도 못합니다. 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가면 죽어버릴 것 같아. 자려고 눕잖아요.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미쳐버리겠어. 진통제 먹고 자야 되는 거죠. 미치겠습니다. 이제 괴로워요. 자, in the last analysis. 여러분 이게 마지막 분석이 아니랍니다. 환장하겠어요 진짜. 여기 마지막 분석이 아니라 결국이래요. 이게 결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한 설명들이 없으니 결국 in the last analysis 결국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시간 봐라 is the collector's own act. 잘 들어주세요. 자기 스스로를 전념하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수집상의 스스로의 행위일 뿐이다. 자기가 그림을 사느라고 구하느라고 여기에 전념하는 건 그냥 수집상의 행위일 뿐이야. 맞지? 되셨어요? 자, through 25죠. 그런 자기의 행위, 전념 됐죠? 이걸 통해서 그는 용기 있게 affirms가 뭐예요? 확언하고 확인하는 거죠. not only A, 오케이? but also B죠. 뭐를요? 그의 미적 판단, 자신의 미적인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됐나요? 자기 자신을 이 그림을 구하는데 전념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거야. 이거는 수집상 스스로의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는 용기 있게 확인하는 거거든. 야, 이 그림의 미적 판단에 대해서, 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이렇게 용기 있게.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it이라고 쓰지 않고 be라고 썼음에 조금 주목해 주세요.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 어떤 원천 또는 근원으로부터 이것이 여기서 it은 뭐죠? 미적 판단. 이것이 유래했던지 간에 양보를 해석할 때 오케이? though 뒤에 이렇게 비동사진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이씨. whether it be인가? 뭐뭐 이건 뭐뭐 이건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될 때 어디서 뭐뭐 했던지 간에 이런 의미일 때는 be를 쓰는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그것이 뭐뭐이던 간에 맞지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 쓰는 것처럼 얘도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원에서 미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유래했던지 간에 자신의 미적인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 컨빅션은 확신, 이것도 확신이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그가 예측할 수 있다. 이 예술작품이 어디로 가는지, 즉 예술작품의 미래적 가치나 미래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감히 예측하면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되셨어요?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5분만 이따 가세요. 지금 가지 말고. 됐어? 글이 좀 어려워.